얘들아, 오늘 4단원 식물과 에너지 이론 수업 마지막 시간, 광합성 산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교과서 138쪽 준비하세요. 식물은 광합성 산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은 베란다에서 상추나 고추를 키워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식물이 반드시 햇빛을 봐야 광합성을 해서 그 결과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식물 내부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저장되는지 알아봅시다.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최초의 산물은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산소와 함께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의 녹색 식물에서는 포도당이 바로 녹말로 변하게 되는데, 양파는 포도당이 녹말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포도당의 형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녹말은 낮에는 잎에 저장되어 있다가 밤에 설탕으로 변해서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녹말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이며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전환되어 이동됩니다. 남은 양분은 포도당, 녹말,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 열매나 뿌리, 줄기, 잎 등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교과서 138쪽 메뉴에 보면 함께 시작하기 있죠. 설탕은 사탕수수의 줄기를 가공하여 만든다. 사탕수수 줄기의 설탕 성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탕수수 줄기의 설탕 성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설탕으로 바꿔서 줄기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우리가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에 양분이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디에 양분이 저장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사탕수수는 줄기에 양분을 저장한다. 그 밖에 양파와 포도는 포도당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도 있는데, 이는 콩, 땅콩, 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콩과 땅콩은 지방의 형태로도 저장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저장되는 기관은 또 다 다른데, 무나 고구마, 당근은 뿌리에 저장하고 감자나 연근은 줄기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자, 광합성의 결과 최초로 만들어진 산물이 뭐죠? 바로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은 그림처럼 탄소 6개로 되어 있는 육탄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의 분자 구조는 그림처럼 고리형과 사슬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당은 단당류, 그러나 녹말은 이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 이 녹말을 한 개씩 자르게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분자 크기가 작고 빛이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만들죠. 그런데 물에 너무 잘 녹아서 친수성이라 물과 함께 저장돼서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장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저장할 때는 포도당 지들끼리 뭉쳐서 큰 분자, 즉 고분자 형태인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이 여러 개의 포도당이 뭉쳐 만들어진 게 바로 녹말입니다. 이 녹말의 특징은 물에는 잘 녹지 않죠. 그래서 물에 잘 녹지 말라고 녹말이라고 합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하기가 쉽대요. 그러나 이 저장된 녹말은 밤이 되면 뿌리나 줄기도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뿌리는 광합성을 전혀 못해요. 영양분은 필요로 하는데, 모든 세포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식물체 내에 골고루 양분을 운반해서 나누어 줍니다. 나눠 줄 때는 녹말은 수송할 때는 너무 분자 크기가 크고
물에도 안 녹아서 수송하기가 어려워서 2개로 쪼개서 이당류인 설탕으로 변해서 체관을 통해 수송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광합성의 최초 산물은 물에 잘 녹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서 낭비되기가 쉬워서 저장하기에는 부적합하죠. 곧바로 이 포도당은 녹말로 변합니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낮에 녹말로 저장해 있다가 밤에 녹말을 2개로 끄는 이당류인 설탕으로 변해서 체관으로 이동됩니다. 각 부분으로 이동된 양분은 탄수화물, 지방, 또 질소와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들죠. 이 단백질은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식물의 각 부분에서 양분은 식물의 호흡작용을 통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거나 저장기관에 저장됩니다. 광합성 결과 최초 산물이 바로 포도당과 산소죠. 여기서 만들어진 산소는 호흡에 쓰이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O2는, 즉 산소는 지구상에 사는 생물체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포도당 입자는 1개죠. 단당류. 그러나 물에 너무나 잘 녹는다. 그래서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인 녹말. 이 그림은 지금 5개지만 사실은 5개가 아니라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입니다. 이 녹말이 움직일 때는 밤에는 2개짜리로 끊어서 이당류인 물에 잘 녹는 또 다른 형태인 설탕으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됩니다.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 작은 분자지만, 즉 포도당은 단당류지만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다당류입니다. 따라서 포도당을 녹말로 바꾸면 효율적으로 양분을 저장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식물은 밤이 되면 녹말을 물에 녹는 이당류인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서 뿌리나 줄기로 운반을 합니다. 자, 이 양분은 반드시 호흡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포도당 더하기 산소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더하기 에너지. 이게 바로 호흡의 반응식이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양분은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이용된다고 했어요. 그림처럼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된 양분은 호흡 과정을 거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입니다. 호흡의 반응식은 광합성과는 반대예요. 광합성은 빛에너지 이용해서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가 화살표의 왼쪽에 있었죠. 포도당 더하기 산소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호흡은 광합성과는 반대인 포도당이 산소로 인해서 분해가 돼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복잡한 호흡 과정을 거쳐서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죠. 나머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는 형태도 반드시 녹말이 아니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 녹말로 저장하는 고구마도 있고 단백질로 저장하는 콩도 있고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양파도 있고요. 지방으로 저장하는 땅콩도 있습니다. 양파는 오래 익히면 단맛이 나죠. 바로 양분을 포도당으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수송되는 형태도 반드시 설탕은 아니에요. 예외적인 식물도 있습니다. 교과서 139쪽에 있는 배움활동, 광합성 산물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기. 이 배움활동을 하게 되면 광합성으로 얻은 산물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로 사인펜, 색연필, 도화지, 색종이, 가위, 풀 등이 필요하네요. 모둠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표에 제시된 물질 모형을 여러 개 만듭니다. 물은 물방울 모양 파란색, 이산화탄소는 빨간 동그라미, 산소는 파란 동그라미, 포도당은 육탄당, 육각형, 단당류이기 때문에 1개, 이러한 단당류 포도당이 여러 개 붙은 녹말은 이 그림은 4개인데 사실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4개나 5개로 표현하면 됩니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다당류. 이 녹말이 2개씩 쪼개진 게 바로 이당류인 물에 잘 녹는 설탕. 1번 했고요. 2번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여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린다. 도화지에 그리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초록색으로 칠해보자. 잎과 줄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특히나 잎에서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중에 한 곳에 물질 모형을 붙여서 그 과정을 표현해보자.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이 그림처럼 빗물이 포도산에서 물질 모형을 그려보세요.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광합성 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물질 모형을 붙여보자. 광합성 산물을 사용하는 장소를 노란색으로 칠해보자. 자, 그림처럼 잘 하고 있지요? 광합성 산물을 사용하는 장소 중에 한 곳에 물질 모형을 붙여서 호흡 과정을 표현해보자. 포도당이 고분자 녹말로 변합니다. 밤에 2개짜리 설탕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뿌리, 줄기 각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구마가 이런 식으로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발표하기 1번. 이 활동을 다 끝내면 여러분들이 활동한 걸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보자. 광합성 산물의 생성부터 이동과 저장, 그리고 사용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해보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산물은 포도당. 이 포도당은 일단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뀐다. 그래서 잎속의 엽록체에 저장된다. 그러나 밤이 되면 녹말은 물에 잘 녹는 이당류인 설탕으로 바뀐다. 그 이유 아까 다 얘기했죠?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되죠. 이렇게 각 기관으로 운반된 양분은 호흡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로 이용을 합니다. 139쪽에 있는 배운 내용 정리하기 다 풀고 다시 여기로 오세요. 1번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은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그랬죠. 2번 낮에 잎의 엽록체에 저장된 양분은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이당류인 설탕으로 전환되어 운반됩니다. 3번 식물의 생명활동에 쓰이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으로 전환되어 저장되죠. 아까 녹말로 저장되는 게 뭐 있었지? 고구마, 지방은 땅콩, 단백질은 또 뭐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탕수수는 어디에 또 저장하죠? 줄기, 고구마는 뿌리, 감자는 줄기. 오늘 수업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화면을 보면서 암기하도록 하세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소단원 형성평가 교과서에는 없는 문제인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자. 식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합성 산물은 녹말의 형태로 이동한다. 녹말은 고분자죠. 이동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2번 광합성 산물은 식물의 호흡의 원료로 사용되죠. 2번 맞고요. 3번, 4번, 5번이 왜 틀렸나 미리 생각해 보세요. 3번은 광합성 산물은 주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죠. 4번 광합성 산물은 주로 낮의 체관, 낮이 아니라 밤의 체관으로 수송하죠. 5번 식물이 쓰고 남은 광합성 산물은 모두 열매에 저장된다.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등이죠. 사탕수수는 줄기, 감자도 줄기, 고구마는 뿌리. 그 다음 쪽에 보면 140쪽에 바이오 연료의 가치 토론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세밀히 읽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교사형 지도서에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토론하는 방식이 있네요. 참고하라고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141쪽에 보면 중단원 매듭짓기 있죠? 풀고 다시 여기로 옵니다. 다 풀었나요? 중단원 매듭짓기 정답 1번 호흡, 2번 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다. 즉 이산화탄소 흡수, O2 방출. 빛이 약한 아침이나 저녁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서로 같다. 그러나 빛이 없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즉 밤에는 이산화탄소 방출, O2 흡수. 나머지 정답 달아보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2번만 맞는데 1, 3, 4, 5가 왜 틀린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1번 식물의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틀렸고요. 3번은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 일어나지만 호흡은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나죠. 4번은 잎에 저장돼 있던 양분은 대부분 밤에 설탕으로 전환되어 운반되죠. 5번은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은 체관을 통해 이동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은 광합성 산물을 어떻게 이용할까, 사용할까. 139쪽까지 다 끝났고요. 오늘 중단원 매듭짓기 141쪽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숙제 대단원 마무리 전부 다 풀어오고요. 교과서에 전부 다 정답까지 풀이까지 다 달아오세요. 145쪽부터 147쪽까지 전부 다 숙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보자. 자, 그럼 대단원 마무리 끝나고 우리 5단원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5단원도 미리미리 예습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